감사합니다. 23일 4월 23일이고요 목요일 06시 01분. 이제 봄을 이제 뚫고 곧 여름에 진입하는 4월 24일. 그냥 저 뭡니까, 꽃들이 그냥 만발하고 좋습니다. 아주 오늘 새벽에 또 요즘에 이제 기존의 런키퍼라는 그 카메라 핸드폰 앱을 잘 쓰고 있다가 그 순토라고 해가지고 그 핀란드에서 운영하는 그 워치가 있잖아요. 밀리터리 워치, 뭐 밀리터리 워치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 레저용 워치, 그러니까 세틀라이트하고 세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스톰이라든가 여러가지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이런 시계 안에 여러가지 디지털 기능들이, 다양한 기능들이 뭐 세팅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순토 트레버하고 순토 알루 블랙, 딥블랙 쓰고 있는데, 그 순토에서 그 앱 자체에서 운영해서 서로 간에 동기화되는 시계들이 몇 개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라인업 돼가지고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기존의 런키파하고 그 비교하자면 굉장히 좀 더 정교해지더라고. 그리고 기능들도 많고, 런키퍼는 그 뭔가 시간, 기후, 그 밖에 여러 가지 세부 기능들을 쓰려면 유료화 버전이 됐는데, 런키퍼는, 그러니까 순토 트래버 같은 경우는 괜찮더라고. 동기화 돼가지고 시계만 사면 앱에 가입해가지고 쓰는데 아주 뭐 유용하더라고요. 최근에 4월달에 또 한번 업그레이드 했고, 작년 11월에 업그레이드 해서 4월달에 했는데, 그 레이스 코스를 이렇게 각 구간별로 해갖고 딱딱딱 눈에 딱 볼 수 있게 쉽게 그래서 뛰고 나서 그 백업 하는데, 복귀하는데 정말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줘서 런닝 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피드백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도 피드백을 유용하게 잘하면 그 관계에 대한 좀 더 퍼포먼스들이 긍정적이면서 또 필요하지 않은 관계가 되는 거 같고, 또 여러가지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좋은 것 같아. 학습을 통한 피드백, 리딩을 통한 피드백, 그걸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진정한 그런 게 학습이고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주로 그 북 리딩을 하면서 피드백을 월에 한 번씩 모임을 통해서 하고 있죠. 한 10여 년 가까이 진행되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6여 년, 5년 정도 모임을 들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 독서라는 게 다들 뭐 누구는 외로워서 그 독서 커뮤니티에 오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어떤 독서 활동에 대한 자극을 받기 위해서 같이 하게 되면은 어떤 하나의 뭐 홈워크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압박을 조금 주잖아. 발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친구 모임에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발제에 대한 즐거움을 위해서 오는 게 나는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뭐 다른 사람도 넘겨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생각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아요.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바가 뭐 한 20도 30도 정도 각도를 비하면 틸팅이 되면은 그나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10에서 20% 정도의 그런 각도가 좀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80도 어긋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또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정치적인 관점은 뭐 거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유추 해석할 뿐인데 많이 틀리는 건데, 더 철학적이면서도 도덕적인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자기가 이끌고 있는 어떤 가정이라든가 또 회사의 조직 내에서의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당월에 운영되는 책들이 그 사안과 연결됐을 때 놀랍게 당연한 사항이라고 각각 개별적으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다 생각들이 틀리더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뭐 들어봤을 때 더 유용할 것 같은데 생각은 잘 나질 않아요. 근데 일전에 임진왜란 병작을 한 이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안동에 계셨던 이순신 장군을 어떤 정계에 올려놓았던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순신에 대한 생각도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 그리고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장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한 희생에 대한 관련된 관점들에 있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이견을 갖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까지 한 어떤 의견들이 있기도 했어요. 왜 어떤 한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측면에 있어서 일방적인 개인의 희생이 꼭 필요할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성도 높아졌던 것 같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런 다양한 의견이 어떤 피로도를 높인다기보다는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생각,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면서 그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뭔가 환기가 되는 거지,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게 어떤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그냥 지레짐작할 뿐이잖아. 하지만 이런 어떤 커뮤니티, 그게 뭐
배드민턴이 됐든 뭐가 됐든지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의견들의 주고받음, 그냥 그 북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성적으로 완성된 됐거나 아니면 사상적으로 진행된 내용들을 그 글자 텍스트로 오롯이 출판되어 온 거잖아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얘기하는으로써 스포츠에 서 있는 커뮤니티하고는 또 다른 의미의 의견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임이 끝나고 나서 상당히 개운한 느낌이 들어. 그런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모임을 이끌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 이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자칫 또 불쾌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의견의 충돌이 있지만 끝났을 때는 또 환하게 웃으면서 또 개운해진다는 거는 살아가면서 불확실하게 있었던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오해라든가 또 그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수긍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까지도 보여지고, 또 현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부산되면서 공중으로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명해지는 거지. 자기가 보는 관점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오해라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순기능? 커뮤니티의 순기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자 종교적인 커뮤니티도 있을 거고, 취미를 가지고 있는 으로서 그 어떤 취미에 대한 난제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거기서 오는 흥미로운 어떤 대목을 짚는다라든가, 거기서 오는 그 만족감, 말을 함으로 인해서 불확실하게 사람 간의 불신병이 해소되는 게 어떤 모임을 함으로 인한 어떤 순기능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 대한 어떤 리뷰를 말씀드리려고 방금 카메라를 킨 건데, 목표가 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그거는 단순히 그냥 오락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지금은 사회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락 자체가 길게 그리고 지나치게 예전보다 늘어난 수명이 있어서 같이 라인업 해줘야 되는 인간의 어떤 무형의 하나의 무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 같은 게. 그런 내용의 전반적인 엔터테인먼트들이 과거 70년대, 60년대는 먹사니즘에 의한 내용으로 해서 간과되거나 굉장히 폄하됐어. 일종의 음악이라든가 예술 같은 게 사회적으로 매장되듯이,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들이, 심지어 그런 탤런트들이 어떤 특정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주게 된다면은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희소성을 갖게 됨으로 해서 그걸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생산적인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파워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공감만 가지게 된다. 따라서 뭐 게임도 좋고 클럽도 좋고 스포츠는 뭐 도전적으로 아주 뭐 각광 만드는 사회적인 커뮤니티. 그래서 개인이 아주 합리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소비를 하는 거죠. 또 그 소비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창조되는 거죠. 그런 자양분들이 제가 생각하고 했던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자양분이 되거든요. 다음날, 다다음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에 패턴으로 이어지는 때 가장 좋은 커뮤니티의 양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가요. 우리 모임에서. 또 모임의 회비도 1년에 그런 가드레일을 올려서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그 가드레일 안에서 최소한의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실전적인 문제들을 쓱 와서 이제 접목시키는 거죠.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레이 카주얼이 20여 년 전에 특이점이 없다의 책을 보면서 정말 놀랄만한 시에 우리나라에 그게 2008년에 출판 번역됐고 2004년 3년 무렵에 이제 전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출판될 것을 이제 내용 자체에 대한 굉장한 신박함과 그리고 놀랄 정도의 그 자신감, 그리고 그가 미래에 예측했던 것과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에 대한 어떤 싱크로율도 좋지만 싱크로율도 50% 이상 넘어요. 그리고 그 미래에 예측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테마였던 AI에 관련된 내용, 뇌과학에 관련된 내용은 정말 그가 수백 년 공상과학 같은 얘기로 치부될 수 있는 얘기였지만 단언컨대 그 당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그들 커뮤니티 이너서클 안에서는 그 내용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특히나 그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인간과 기계의 어떤 커튼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게 기계고 어떤 것이 인간인지에 대한 튜링 테스트가 결국은 AI 시대에 있어서 뛰어넘어야 될 중요한 어떤 목표였다라는, 그게 단숨에 수년 안에 지금 넘어갔다. 그리고 그걸 놀랍게 그가 예언했다라는 지점에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사안에 대해서 한 6장 정도 읽어내려가는데 참으로 심지어 통탄할 정도로 당시에 그 책을 내가 만약에 접했다면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 자체에 대한 예언을 맞춘다는 것도 그것도 또 무슨 이유일까라는, 또 싱크로율이 100%였다라면은 그것도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예언서로서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게 만약에 예언서로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면 그게 그런 종교화될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개인적인 어떤 목표 활동과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뭐 약간 아침에 저녁에 쌀쌀합니다. 근데 뭐 여름이 다가오고 습도가 올라가면 모든 게 바뀌겠지만 아직까지는 찬란한 봄입니다. 산타였습니다.